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다뤘던 그레이스케일이 담은 스텔라 루멘 영상에 이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스텔라 재단은 최근 우크라이나 CBDC 도입과 머니그램 인수설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대부분 코인이 상승을 했지만 아쉽게도 스텔라 루멘은 큰 변동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스윙 투자자에겐 누가 먼저 오르는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번에 루멘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겐 위안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루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국제 송금 플랫폼으로 리플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리플은 기업용 위주의 거래 플랫폼이라면 스텔라 루멘은 좀 더 세분화되어 개인 간의 피어투피어 거래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개발자는 리플의 창시자였으며 2014년 9월 스텔라 재단을 세우고 루멘을 만들어낸 제드 맥케일럽입니다. 아마 리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략 90억 개의 XRP를 매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스텔라 루멘의 희소식을 전해준 내용은 2018년부터 계획해왔던 우크라이나의 CBDC 진행이 7월 3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중앙은행 CBDC 발행 허용안에 서명을 하므로 CBDC 개발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정확한 규제안과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스텔라 루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면 2020년 12월 28일 스텔라 루멘은 우크라이나의 가상자산과 관련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가상자산 인프라 개발과 동유럽 금융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가상자산 개발에 대한 협력과 프로젝트 참여,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규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개발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의 CBDC 관련해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에 따른 개혁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개혁에 있어 반부패 기관에 대한 압박이 지속이 되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뇌물방지국 NABU 국장을 해임하려는 시도, 사법부의 개입을 통해 고의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개입의 간섭, 헌법까지 바꾸려는 시도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관련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 너무 많은 부정부패 사건들이 적발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0년 부패 인식도가 100점 만점에 33점으로 180개국 중 117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에는 통화 시스템의 감시와 감독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CBDC 발행이 우선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20년 말 IMF 총재와의 통화에서도 내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BDC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스텔라 루멘과의 협력을 맺고 21년 초 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었으며 7개월 만에 CBDC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이런 시도가 긍정 평가를 받게 된다면 스텔라 루멘의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6월 30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럽재건개발은행, 미국 국제개발기구, 우크라이나의 미국 상공회의소가 참여해 넥스트 UA 이니셔티브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으며 내용은 우크라이나에서 3년간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우크라이나의 자본 및 조직화된 시장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넥스트 UA는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면서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이 되면서 그 중점에는 CBDC가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라면 스텔라 루멘은 개인 간 피어투피어 거래 방식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번 계기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보이며 기업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기에 스텔라 루멘을 재해석하면 그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라 재단은 머니그램 인수 내용도 있었는데요. 머니그램은 원래 2019년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던 송금회사이며 올해 21년 3월에 재계약이 철회되면서 리플은 가지고 있던 머니그램의 지분 전부를 처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머니그램은 미국의 최대 송금회사로 국내에서도 메이저 은행들이 머니그램을 통해 송금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머니그램 측은 스텔라 루멘의 인수설을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스텔라 측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며 스텔라 루멘은 이 머니그램을 어떻게든 인수하려고 할 듯 보입니다. 그래야만 리플을 넘어 국제 송금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며 여기에 별다른 법적 문제도 없으면 미국 내 기업이기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전 중국의 네오와 연관된 엔트그룹이 머니그램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감사로 인해 실패한 사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IMF는 비트코인과 같은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를 국가통화로 채택하는 것에 부정적인 요소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통화인 CBDC는 그 빠른 발전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전하는 내용을 생각해보면 스텔라는 CBDC 발행에 참여하지만 루멘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입니다. 하지만 CBDC와 같은 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플랫폼이 스텔라이고 그 스텔라를 구동시키는 게 루멘이기도 합니다. 작년 코로나 발생에 때맞춰 글렌 허친스는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의 통화의 92%는 디지털 통화가 될 것이며 지불 비용 99%를 줄일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증권과 연계되고 신용카드를 포함 모든 화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블록체인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가장 유력해 보이는 코인이 리플이지만 이 스텔라 루멘도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스텔라 루멘이 적용하지 않은 증권 거래에 대해 확인해 보니 스텔라의 21년 로드맵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확장에 주력을 두고 있으며 스텔라의 앵커, 지갑, 증권화된 자산 플랫폼에 대한 통합 노력을 시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로드맵은 대체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화된 화폐보다는 기관 및 정보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으로 구축을 시도하며 빠른 송금 서비스와 수수료의 효율, 스텔라 생태계를 위해 기업과의 잦은 교류,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걸로 봐서 슬슬 리플과 경쟁 구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CBDC의 주력을 두어 해당 국가의 송금 플랫폼에도 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스텔라 루멘은 전 저점 대비 55% 상승한 수치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림에도 큰 변화 없이 300원대 초반의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으며 스텔라 루멘은 가격 급등락이 큰 편이기에 솔직히 장기 투자로 구매하되 매일 거래창을 보시는 분이라면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선 지금 시점에 수익을 담고 25년까지 버틴다면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CBDC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아 보이며 국가를 대상으로 첫 시작을 스텔라 루멘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영상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